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던 조정이 왔죠. 최근에 제가 반등이 V자로 나왔는데 한 차례 작은 조정이라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말이 씨가 됐다기보다는 원래 가야 할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또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플 관련 뭐 생산 문제, 기존에 이거는 언급 드렸던 부분이죠. 관련주들 뭐 하락하고 원전 관련주 오늘 조금 움직였는데 요 부분 뭐 매매를 하겠다라는 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뭐 매매를 할 수 있는 건지 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히 뭐 공지를 하나 해드리면은 요거는 뭐 기존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메인 페이지에 오신 다음에 커뮤니티 가시면은 이렇게 저희 소식들이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뉴스 기사 같은 것도 꾸준히 뭐 올려주시는데 시사용지신문에 올라오고 이제 지면 신문까지 이제 칼럼이 게시가 되죠. 칼럼 같은 경우는 꼭 좀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동영상으로 조금 쌓이면은 동영상으로 풀어드릴 건데 기존 제 강의 내용에도 어느 정도는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뉴스 기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제 영상에 있는 거를 기사화 하신 거니까 올라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칼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온라인으로도 보실 수 있고 지면 신문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뭐 좋아요 버튼 같은 거 하나씩 눌러주셔도 뭐 제가 항상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다우지수는 뭐 볼 게 없죠. 전일 왜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눈썰미가 좋으신 거예요. 휴장입니다. 대통령의 날로. 그래서 미증시는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을 보면은 미증시도 뭐 살짝 뭐 쉬어가는 흐름 정도는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약세 구간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지 약세를 좀 더 늘리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약세라는 거를 인정하고 들어가면은 마음이 편안하겠죠. 그래서 뭐 해외 이슈라고 보기에는 무디스가 이것도 뭐 예정된 일이죠. 무디스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1%에서 1.9%로 0.2% 포인트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 이후로 3개월 만에 하향 조정을 했는데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싶어요. 뭐가 자연스럽냐? 자, 지금 코로나19가 진원지가 중국이죠. 자, 우리 바로 옆에 중국이 있고 그 주변에 중국 주변에 있는 주변국까지 다 확산이 되고 있죠. 동남아랑 다. 그래서 중국도 안 좋고 동남아도 안 좋고 이제 뭐 움직이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 다음으로 심각한 국가가 어딘가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일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이랑 일본 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심각해서 마라톤 같은 경우도 뭐 축소하느니 어쩌니 얘기 나오고 있고 7월 24일이죠. 올림픽 도쿄올림픽이 있는데 올림픽 같은 경우도 이거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뭐 확정은 뭐 나중에 나오겠죠. 일본이 이 올림픽을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노력을 했는데 올림픽 취소설까지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좀 더 지켜보자고 올림픽이 뭐 취소가 되는지 열리는지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대책 없이 이렇게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게 또 이 각종 공장들 중단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 하향되는 건 당연하다. 뭐 1% 정도 하향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애플 같은 경우 오늘 애플 주가 잘 봐야겠죠. 애플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생산 차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는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계속 있던 얘기고요. 그래서 뭐 새롭게 무언가 뭐 찾아내려고 했다라기보다는 뭐 1월 달에 말씀드렸듯이 한 차례 하락이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반등이 나오는데 얼만큼 반등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2차 이중바닥성 움직임이 나오는데 다른 이슈가 없다면은 코로나 관련돼서 좀 더 확산이 되고 진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깊게 한번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대응이 잘 되고 있어서 중국 이외에는 크게 진원지 이외에는 크게 퍼져나가지 않고 잘 확산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완치율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작은 요런 조정으로 해서 이중바닥성, 요런 이중바닥성 움직임을 그리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작부터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거의 이 말씀을 드린 지가 한 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막 이유를 열심히 찾고 계시는데 새로운 이유를 그렇게 열심히 찾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이유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을 거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월 중순까지는 물론일 거고 하순까지는 잘 안 잡힐 겁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하순부터 어느 정도는 조금 줄어드는 기미가 보이고, 지표상으로 확산이 이렇게 되다가 확산율이 조금 줄어드는 것만 해도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정도면은 이제 공포감을 좀 떨쳐낼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중국 내에서도 조금 줄어들고 있고 그 해외에서는 잘 제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신규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하는데 퇴원하신 분들이 지금 12명 정도까지는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뭐 아주 좋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계속 추가는 되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좀 줄어는 들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계속 확산되는 거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요거는 초기 대응 잘못해서 어느 정도는 인재에 가깝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과도한 우려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장이 조금 하락했어요. 근데 이것도 미리 말씀드렸죠. 여기서 아예 2260포인트 위쪽으로 치고 가서 고가를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고 넘어가고 하지 않는 이상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 오는 거 자연스럽다. 시장이 정말 강하다면 21선에서 반등이 나오겠지만 2175포인트 흔들기 정도까지 갔다가 올라와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이게 말이 씨가 된다가 아니고 이건 당연한 수순입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정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V자리에서 쭉 날아가는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아요. 그럴 거면 조정의 깊이가 더 깊어야 돼. 이렇게 깊어야 되는데 과도하게 밀렸기 때문에 과도하게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질병 이슈에 의해서 충분히 밀릴 수 있는 만큼 밀린 거예요. 이거는. 근데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하다 보니 자금을 풀고 있죠. 그러다 보니 한 요 정도 올라와야 되는 게 좀 더 올라간 게 아닌가 싶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2200포인트 정도는 건드릴 수 있는데 돌파 시도 정도 나오고 혹은 요 구간을 건드릴 수 있는데 이게 최선이고 안착되는 거는 사실 쉽지 않다고 본다. 물론 제 예상이 틀려서 위쪽으로 이렇게 고점을 돌파해서 날아가기를 바라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제하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 나오면 내 생각보다 좋네, 시장이 잘해주는구나, 고맙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 흐름에 대해서 제 영상을 이제 꾸준히 시청하시는, 제가 매일 올려드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황을 항상 올려드리죠.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주 자연스럽다는 걸 지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밀려서 2175포인트 여기까지 흔들기 나온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까지만 유지돼도 시장은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 여기 이탈해서 2130을 흔들거나 2100포인트 구간, 이런 구간까지 내려간다? 그럼 생각보다 강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공포감을 어떤 식으로라든 자극을 해가지고 기존 전저점을 깨고 이탈했다가 올라온다? 확률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와서 좀 더 이제 시장에 공포감을 조성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또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번 조정은 편하게 보시면 돼요. 기회예요, 기회. 이번 조정 구간에서 주도주들 조정을 그렇게 깊게 안 받았죠. 그래서 반등 시에 제가 말씀드린 게, 반등 시에 조금 정리하고 다시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게 기회라서 그래요. 그냥 기존부터 매수해가지고 쭉 끌고 올라오면 수익이 많이 나 있다? 그럼 지금 같은 이런 조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더 가져가도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봅니다. 대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작년 하반기 정도에 예를 들면 한 3분기 정도에는 매수를 해서
4분기에 수익 내고 올해 1분기에 수익 나신 분들에 한해서예요.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1.5% 가까이 1.48% 조정을 받았지만 이상할 게 전혀 없다. 그리고 선물 옵션 수급 동향 말씀드리면서 2월 만기일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만기일 이후에 3월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한 차례 조정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미 수급 동향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예견돼 있던 것이니까 과거 사례를 통해서나 최근 수급을 통해서나 예견돼 있던 거니까 뭐 그렇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기다리던 조정이니까 오히려 좋아해야 되는 거죠. 기존에 이 구간에서도 저는 설레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정말 설레일 만큼 최근에 좋은 수익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기회로 작용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돼요. 오늘 하루 수급만 보면은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특히 기관이 많이 매도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양쪽에서 8천억 이상의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 그 기관 뭐 1250억, 1300, 뭐 97억 해가지고 16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고, 그러니까 수급이 다 안 좋아요. 오늘은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물도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 그리고 옵션도 위쪽 상방향 쪽은 청산을 하고 하방향 쪽은 매수를 했는데 이거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렇다 쳐도 주식이나 선물 같은 방향에서는 전체적으로 방향이 다 하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이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다 하락이라면서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또 나올 수 있는데 단기적인 수급인 거죠. 이거는 오늘 하루 수급이고 하루 이틀 정도 수급인 거죠. 이게 이런 수급이 최소 일주일 이상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깊은 조정을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이나 오늘 내일 정도, 뭐 이틀, 뭐 길어야 3일 정도로 해서 마무리되고 수급이 변한다라고 하면은 아 단기 조정이구나, 이건 기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이번 주만 봐도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뭐 당장 벌써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켜보면서 판단하자고. 저는 뭐 깊은 조정은 뭐 좀 뒤에 다음 조정 정도의 좀 깊은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이번 조정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약한 조정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생각보다 깊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시황 영상으로 해서 제가 남겨드릴게요. 저는 단기 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걱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았죠. 제가 원하는 만큼은 다 해줬다라고 했어요. 685 이상, 690, 700 근처 요 구간을 두들겨만 주고 밀려도 이상할 거 없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와 주는 것도 뭐 잘해주고 있다. 여기까지만 해줘도 굉장히 잘해준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개별 성향이 강하니까 지수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코스피 조정받을 때 코스닥 이렇게 날아가도 이상할 건 없다. 하지만 정상적으로는 뭐 조정받는 게 정상이다. 근데 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여러분들 계좌를 생각하면은 위쪽으로 먼저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그냥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여기 건드려준 것만 해도 지금 코스닥은 잘해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피 코스닥 엄청나게 힘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쉴 때 좀 쉬게 놔두세요. 왜 안 가냐고 닥달하지 마시고 쉴 때는 쉬게 놔두세요. 그러면은 또 알아서 잘 갈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삼성전자 말씀드린 대로 62,000원 저항을 받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줄여놔도 되고 뭐 절반 정도 비중 조절을 해도 되고 기존에 이 구간에서 말씀드리면서 56,000원 흔들기 나올 때 매매 가능한데 반등 나올 때 저는 62,000원 돌파는 어렵고 요 구간까지 가는 것도 어렵다라고 본다고 했죠. 21선 여기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오는데 그러면은 요 6만 원 위쪽에서는 언제든지 좀 한 차례 매도했다가 다시 조정이 나오면 그때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이라고 애초에 요 바닥권에서 오늘 말씀드린 게 아니죠. 바닥권에서 말씀드린 거죠. 제가 과거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니까 에이 지나고 나서 얘기하면 뭐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건 앞에 영상을 보시면 돼요. 거의 한 달 전 정도 영상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반등 나오면 21선 돌파 시도 나오는데 해당 구간에서 요 짧게 보신 분들은 줄였다가
조정이 요 구간에서 다시 조정이 나오든지 아니면 이런 조정이 21선 조정이 나오든지 조정 나오면은 그때 다시 매수하시는 게 방법입니다. 짧게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들고 가도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분들이요. 작년에 내내 제 1월에는 4만 원 전후 정도, 4만 원 초반 정도부터 해서 4만 원 전후 구간에서 매수를 말씀드렸고 저항을 계속 47,500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하고 매수하고 이탈하는 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했죠. 매도 이거 반복하신 분들 있죠. 이렇게 해서 43,500원, 47,500원 요 매수 매도 반복하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 단가가 44,000원 이하에서 43,500원 요 구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들고 가시고 제가 여름 이후에는 이제는 삼성전자가 47,500원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8월 영상 보시면 나와요. 7월 영상에도 나오고 가능성 있습니다. 다음번에 돌파할 때는 이번에 돌파할 때는 배에 힘 딱 주고 버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절반만 매도하고 절반은 조정받거나 아니면 돌파한 다음에 재매수하시면 됩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보유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렇게 흔들림이 나와도 수익이 많이 난 상황이죠. 거기다가 매수 매도 이거를 반복한 분들이니까 수익이 생각보다 많이 났을 거예요. 좀만 더 올라가면 6만 2천 원 넘어갔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삼성전자만으로도 수익률 거의 100% 찍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매매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신경 쓰지 않고 이 주도주들 그냥 보유하면 돼요. 이거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이만큼 올라온 게 사라지는 거 아니죠. 예.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이미 사라지는 거 아니죠. 기존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매매했던 거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수익은 이미 다 챙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정받는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하지만 이 5만 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이 나오거나 하면은 조금 빠릿빠릿하게 움직여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고 재매수를 하고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단타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죠. 저는 추세 매매를 좋아하는데 매수가를 높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5만 원 위쪽에서 뭐 특히 5만 5천 원 위, 5만 5천 원 전후 혹은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4만 3천 원에 매수했다 들고 가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드린 것이고 대부분의 주도주를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데 뭐 수익이 조금 깎였어요. 수익이 깎인 거잖아요. 손실이 엄청나게 커진 거 아니죠.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익 조금 깎인 거는 이번 시장이 끝나서 무너지는 게 아닌 이상 다시 회복되고 또다시 수익을 더욱더 붙여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SK하이닉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10만원 돌파를 삼성전자가 뭐 30% 캡롤도 있고 해서 만약에 뭐 위쪽으로 못 올라가고 지지부진하다 하면은 하이닉스는 똑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일 경우는 먼저 돌파를 할 수가 있다. 10만원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사상체육과 찍고 이때도 요걸로는 안 되고 양봉 하나 더 세워줘야 한다고 했는데 양봉 잘해주고 조정받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이닉스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10만원 흔들기 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 지금 반등이 너무 세게 잘 나왔기 때문에 뭐 10만원 살짝 이탈하는 모양에서 21선 지지력 테스트 나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닉스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내려와서 9만원대 내려와서 21선 흔들기를 한다? 그러면은 좀씩 모아갈 수도 있는 신규 매수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애플 관련주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보고 갈게요. LG이노텍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정도 올라온 다음에 계속 말씀드린 게 이노텍 많이 올라왔고 추세적으로 잘 상승하고 있다. 근데 수급이 좋아가지고 크게 조정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뭐 추격 매수를 해서 가져갈 필요는 없다. 조정 구간 기다리세요 했는데 지금 횡보하면서 조정받고 있죠. 이렇게 뭐 매수하고 싶으면은 조정 구간에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뭐 저희는 매매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상승 각도가 이 각도가 아니고 조금 더 상승 각도가 가파른 종목들이 있는데 굳이 저희는 상승 각도가 약한 종목을 매매하지 않습니다.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LG이노텍이나 뭐 삼성전기나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다 상승할 종목들이라고 설명드렸어요. 하지만 저희가 매매하지는 않는다. 저희는 더 좋은 종목들을 매매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종목이라는 거는
조금 더 상승률이 좋은 종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기업들보다 뭐 기업 가치가 높고 이게 아니에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노텍도 지금 모멘텀 뭐 올해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충분하다고 봐요. 근데 이번에 좀 약간의 타격은 입을 수 있는데 이건 뭐 예견된 거였죠. 그러니까 매수하실 분들은 이 이슈로 해서 조금 이렇게 조정받는 걸 기다리시면은 충분히 뭐 매매 타이밍은 나온다. 더구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늘 더구전자 같은 경우 뭐 올라가서 밀렸는데 잘 보세요. 밑에서부터 이만큼 올라온 다음에 조금 밀린 거죠.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이게 이 흔들림이 별로 타격이 없어요. 위쪽에서 뭐 8,000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가 수익을 많이 내주고 하니까 속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바닥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거고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혀 문제가 없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매매 실력을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매매 실력이 조금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면 저희 쪽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죠. 성장 테마 주반이나 주도 주반 개설되어 있으니 문의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BH 뭐 인터플렉스나 BH 같은 뭐 FPCB 종목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반차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가운데 밀렸어요. BH는 조금 기분 나쁜 게 바로 정고점 정도는 이렇게 넘어가 주려는 모양을 보이면서 밀려야 되는데 이렇게 고점을 낮추는 건 조금 기분이 나빠요. 요거는 빨리 넘어가 줘야 됩니다. 빠르게 넘어가서 24,000원 구간 정도라도 도전을 해주던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정도 조정받는 거는 뭐 크게 밀린 거 아니죠. 최근에 올라왔던 거 바닥권에서 올라온 거에 비하면 뭐 2만원도 이탈했다 올라왔으니까 지금도 요 구간에서는 10% 이상의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도 조정받는 거 4%, 뭐 정도 조정받는 거는 그렇게 뭐 크게 타격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 바라카 원전 1호 운전 허가 승인 소식으로 해서 이제 아랍에미리트죠.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뭐 예를 들면 한전 KPS라던가 뭐 이런 관련주들 조금 올라온 듯 하더니 다 맞고 밀렸죠. 저는 원전 관련주는 그렇게 썩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과거랑 좀 입장은 바뀌었는데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 뭐 탈원전 정책을 푸시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좀 조용해졌죠. 이게 안 맞는다라는 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가스가 나고 뭐 석유가 나고 이런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자원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한국전력이 손실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의 정책을 다시 원전을 가동하는 쪽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안 그러면은 전기세를 엄청나게 올려야 돼요, 우리가. 전기세를 엄청나게 물어야 됩니다. 한국전력이 지금 굉장한 적자 행진을 달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 관련주는 그렇게 뭐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한국전력 뭐 실적을 좀 보면 되겠죠. 작년부터 해가지고 워낙 무너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한수원이랑 해서 좀 이제 전략을 좀 바꾸면서 이제 좀 해결책을 좀 보기 시작해서 작년 4분기에는 조금 돌아섰죠. 보시면은 이 좋았던 예, 보시면은 뭐 매출 얘기가 뭐 당연히 나오죠. 근데 영업이익 보면은 2016년에 뭐 어마어마했죠. 12조 원이었다가 바로 뭐 탈원전 한 방에 5조 원 이하로 떨어졌다가 반토막 이하로 났죠. 그리고 나서 바로 적자, 작년에 적자폭 확대. 이렇게 됐죠. 이 적자폭 확대되는 부분에서도 4분기에 흑자로 돌아서서 다행인 거지 아니면은 엄청나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탈원전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좀 과도하게 좀 어려웠다가 한국전력이 원래 배당주죠. 그래서 4% 이상의 고배당을 하던 종목인데 이제는 적자인데 뭐 어떻게 뭐 배당을 합니까? 배당도 안 나오는 매매를 할 수 없는 종목이 되어버렸죠. 지금 잠시 특수성을 띠고 있는데 이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후에는 다시 뭐 배당 성향이 좋은 종목으로 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탈원전 정책 이후에 원전 관련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뭐 우리 기술이라던가 뭐 에너토크라던가 이런 종목들 있죠. 보면은 올라왔다가 보시면 장중에 뭐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뭐 준상한가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에너토크 정도만 뭐 상한가 수준 유지하고 있고 그쵸?
에너토크 정도만 상한가 수준 유지하고 있고, 이런 거는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원전 관련주, 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종목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썩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보다는 차라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주도주 매매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주도주가 좀 올라온 것 같아서 저는 도저히 매매를 못 하겠습니다. 롤쌤 의견에 동의는 해도 내가 매매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덜 올라온 쪽을 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얘네 파트너가 될 때 뭐 바이오 같은 경우가 올라가면 좋은데 바이오 시밀러 계열 쪽만 올라가잖아요, 지금. 시밀러 계열 쪽으로 올라가고 하니까 이쪽도 뭐 삼성바이오나 이런 쪽 매매하기 좀 어렵다 싶으면은 다른 종목들, 뭐 저희 회원분들께는 기존에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있는데 시밀러 관련주들 중에서 거래하는 업체들 중에서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고, 어렵다, 바이오도 어렵다 라고 하시면은 주도주 좀 매매해 놓으시고 콘텐츠 쪽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콘텐츠 관련주들도 최근에 뭐 기생충 관련주든 뭐 BTS 관련주든 뭐 여러 뭐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전체적으로 다 시장은 다 읽어드리고 있어요. 정확하게 종목을 제가 여러분께 다 공개를 해드릴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저희 유료 회원분들께만 공개하는 종목들이니까 뭐 다는 못 해드리고 있죠. 저희가 매매하면 저희는 과거에 이렇게 해서 요 종목들 매매를 했습니다라고 공개는 해드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종목을 보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DPC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저희는 이 종목을 공략합니다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어제 요 종목 이제 따라붙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쉴 때 뭐 추후에 뭐 다시 보시던지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인데, 저희는 이 종목을 당분간은 매매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이격이 벌어진 종목을 저희는 좋아하지 않아요. 주도주 계열 중에도 우리 종목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등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보유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한데, 보통은 절반이라도 매도하고 절반만 들고 있다가 밑에 내려오면 나머지 절반을 재매수하거나 하는 전략을 많이 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건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해서 이격이 벌어져 있다, 이런 종목들은 저희는 새로 접근하고 신규 접근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라도 좀 길게 받으면 모를까. 뭐 초록뱀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조금 더 보려고, 왜냐면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고점 여기 저항 받는지도 확인하고 보면서 뭐 이번 주에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보는, 요거는 고려 중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나중에 되면 이렇게 공개는 해드리는데, 보유한 종목을 오늘 샀습니다 하고 공개해드릴 수는 없겠죠. 그럼 저희 유료 회원분들이 이제 가만히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고르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의하시면 되고, 나는 이런 거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섹터 같은 경우는 알려드리니까, 그리고 매매해도 되는지 매매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죠, 해당 섹터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들으시고 매매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조정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1월 하순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앞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위해서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 수익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은 설레인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2월이죠. 2월에 지금 조정받는 요것도 미리 예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저는 기회가 아닌가. 물론 확인은 조금 더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이번 주까지 확인은 하고 싶은데 현재까지 드는 생각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종목 시밀러 아까 말씀드린 거 매일 보여드리는 거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제일 뭐 튼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셀트리온 그룹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튼튼하게 오늘도 잘 유지해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때문에 셀트리온 본주가 잘 못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3사 합병 이슈 이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주도권이 넘어갔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대장으로 등극돼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요 날부터 매수 말씀드렸어요. 30만 원 초반.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 종목을 이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정 사고 싶으면 50만 원 부근이라도 좀 그 50만 원 초반이든 여기 흔들리든 나오면 그때 매수하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다리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삼성바이오로스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보는데, 최근에 뭐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좀 제한될 수 있고, 다음번 조정이 나올 때 그 조정을 이제
피하지 못한다면 큰 수익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는 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려요. 정 매수하고 싶으면은 50만 원 초반이나 50만 원 흔들기 나올 때 보시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분할로 보시면 되겠죠. 네, 참고하시고요. 자, HLB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0만 원 흔들기 정도 나왔는데 이때 뭐 미리 말씀을 드렸죠. 뭐 옵티보 이슈 내놓으면서 10만 원을 지키려는 세력들의 의지는 보인다. 그리고 여기서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61선 여기도 회복을 못하는 정도면은 지금은 수급적으로 매우 약하다. 최소한의 지킬 자리만 지켜줄게 정도의 수급이에요 현재는. 그리고 이슈는 3월 말까지 아직도 뭐 한 달 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 차원에서 미리 뭐 우리는 3차 신청한다, 4차 신청한다, 치료제 위암 치료제로 이제 뭐 이런 입장을 미리 밝히지 않는 이상은 기대감으로 올라가던 아니면 뭐 기존에 발표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뭐 실망감을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요 발표가 나오고 거기서 한번 이슈가 있을 거고 결론적으로 뭐 하반기에나 나오겠죠. 뭐 NDA에서 어떻게 되는지 허가를 받는지 못 받는지 신약으로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짧게 보시는 분들도 지금 아직 한 달 정도는 더 들고 가셔야 되고 지루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루한 종목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도주 말씀드린 거잖아요. 지루하지 않은 주도주를 매수하셨으면 괜찮은데 지루한 종목을 선택하신 거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니까 뭐 기업을 탓하거나 누구의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나는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한 달 혹은 한 달 좀 이상 넘게 기다리셔야 되는 구간이고 그리고 조금 더 길게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올해 하반기까지는 기다리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다음 달에 얘기 나오면은 거기서는 지금 모아놓은 힘을 위든 아래든 한번 분출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그때 비중이 크신 분들은 비중을 좀 축소하세요. 특히 10만 원 전후나 뭐 10만 원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 있죠. 비중 크게 매수하신 분들 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비중 진짜로 높아도 20%까지 20% 이하로 낮추셔야 돼요. 비중을. 그러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편합니다. 나머지 80%로 계속 수익을 내면서 이 종목은 없다 생각하고 그냥 버티시는 거죠. 하반기까지는. 그때 잘 노려가지고 비중 축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존에 저희 쪽에서 말씀드렸던 28,000원 회복될 때 그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 있죠. 3만원 전후나 이때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7만원 전후에서 매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10만원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좋은 얘기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얘기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반복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 말씀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너무 짧은 구간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조금 하락했다고 조정 좀 받았다고 오늘에만 너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흔들리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식은 하루 이틀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내일 삼성전자 없어집니까? 다음 달에 삼성전자 없어지나요? 옵션 만기일처럼 없어지는 상품이 아니에요. 선물 옵션 만기처럼 한 달, 3개월 뒤에 없어지는 상품이 아니라고요. 그럼 길게 보셔야죠, 길게. 그러니까 부실한 종목 하지 마시라는 거고. 그런 건 없어지잖아요, 부실한 종목은. 그러니까 부실한 종목 하지 말고 좀 탄탄한 종목, 기업 내용이 좋은 종목, 중소형주를 하더라도 기업 내용이 좋고 실적이 뒷받침되고 앞으로 좋아질 종목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2,000 종목 이상 되는 거 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중에서 남는 종목은 얼마 남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럼 그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남는 종목 중에서.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이 큰 아름드리 나무 하나를 보지 말고 조금 넓은 시야로 숲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를 보는 사람이 되면은 뇌동매매하게 되고 여기저기 이제 귀 얇은 사람처럼 이 얘기 들었다 저 얘기 들었다 왔다 갔다 합니다. 큰 틀을 보고 그 안에서 약간의 바람이 불거나 하니까 나무가 좀 흔들릴 수 있겠구나. 비가 오니까 나무가 좀 추울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존에 바람이 불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어려운 구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그리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